눈에 핏발이 서도록 다리에 피가 쏠리도록 자만수만 자고 쓴 내 자소서. 하지만 나만 사랑하는 내 자소서. 이젠 기업도 사랑하게 해주겠다. 누가? 이 다스베이더가 I'm your father. 이제 정직원을 노리는 계약직 MC 신민철. 올해 술보다 음악과 글을 더 사랑하겠다고도 하지만 남자 문학과 음악 요정 강백수. 올 한 해도 취업시장에서 푹푹 절여질 숙성된 전문가 강민혁입니다. 아, 오늘 옷 굉장히 시원하게 입고 오셨네요. 아, 네. 하늘하늘한 남방. 네, 하늘하늘. 네. 강민혁 쌤은 지난번에 네. 화사하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렇죠. 네, 이번 또 주도 입고 왔어요. 한 번 더. 꽂힙니다. 왜냐면 네. 저는 아유, 교복을 좋아하거든요. 뭔가 저희 여기 현장 분위기가 굉장히 반짝반짝해지고 그런 어우. 느낌이에요. 우리 민철 씨는 오늘 골 잘 넣게 생겼네요. 아, 네, 제가 맞네. 뭐 마히. 네, 좀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다 보니까 네. 네, 오늘 시원하게 이렇게 좀 입고 와봤는데 아, 시원해요. 진짜 요새 반팔 입기 딱 좋죠. 당연히 네, 여름이니까. 그렇죠. 네. 뭐 그런 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 취준생 여러분들 이제 취업 골 빵빵 터뜨리라고 이제 아, 어떻게 내 속을 그렇게 잘 알고? 내가 딱 예상을 했지 아. 내가. 네, 다시 쓰며 배우는 이력서 자소서 더 잘 쓰는 방법 다스베이더. 네가 쓴 자소서 요게 문제다 하는 점들을 콕콕콕 집어서 저희가 완전히 개조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6월 특집 세 번째 시간이죠. 광탈의 좌절 말고 꺼진 자소서도 다시 보자. 다시 보자. 다시 보자. 이 네. 상반기의 광탈은 하반기 합격의 추진력을 얻기 위한 하나의 그렇죠. 그런 움츠러듦이었다. 네. 네. 실패의 원인을 알아야 저희가 더 발전할 수 있겠죠. 광탈한 자소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다음 공채를 위해서 또 한번 힘을 냅시다. 역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추진력을 한번 얻기 위해 잠시 쉬었다 간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또 한번 도전할 준비를 해보셔야겠죠. 네, 그럼 오늘의 자소서 프로필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좀 잘해요. 드리프트까지 하는데요, 이제. 어. 네, 프로필 이렇게 받아봤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름 최용이. 네, 학력은 부산소재대학 국제학과 재학 중이고요. 8월 졸업 예정입니다. 나이는 나이가 좀 있으세요. 나이 29살이고요. 지원 기업은 현대 오일뱅크 국내 영업 직무고요. 향후 지원 기업은 국내 기업 영업 구매 직무에 지원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특이사항은요, 토스 레벨 6 150, 그리고 오픽 IH, 평창 올림픽 및 패럴림픽 자원봉사, 일본 교환학생, 그리고 세계 태권도 평화봉사재단 통역봉사, 국제교류 도우미, 박물관 봉사활동 등을 했고요. 취업 준비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지금껏 특정 산업군, 기업을 가리지 않고 직무에 중점을 두고 지원했습니다. 취준 초기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네요 하고 프로필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오늘 자소서를 봤을 때 약간 용기를 주고 싶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많이 혼날 것 같아서. 네. 네. 일단은 초기에 준비를 할 때는 산업군보다는 일단 직무를 먼저 선택하는 게 맞거든요.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 지원자가 이제 영업이라는 직무를 선택했다라는 건 그래도 나름 이제 첫 단추를 잘 깬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아가서 우리 지원하는 분야에 좀 경쟁력을 보여주고자 한다면 영업도 영업이지만 지원하는 산업과 그 기업에 맞는 영업이 무엇인지 좀 더 심도 있게 학습이 돼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특정 산업군의 이제 명확한 그런 커리 패스를 잡은 상태가 아니다 버리니까 너무 일반적인 영업만을 고민하면서 지금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앞으로는 좀 개선을 좀 해줘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취준 초기에는 누구나 막막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도 첫 발을 들이민 것 자체가 절반 이상을 해낸 거기 때문에 앞으로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이제 이겨내셔야죠. 코로나19 사태로 뭐 다들 힘들죠. 근데 정유업계가 유독 더 힘들다고 들었어요. 네. 상반기에 채용 좀 어땠나요? 일단 힘든 정도가 아니라요. 네. 폭탄을 맞았죠. 네, 그래서 1, 4분기에 뭐 주요 상장사 그 적자 전환된 게 이제 뭐 100개가 넘는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있고 그 가장 이제 실적이 안 좋은 곳 1, 2가 이제 SK 이노베이션이라든지 이런 정유 산업과 관련된 회사이고 이 현대 오일뱅크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적자 전환이 되면서 창사 이래 가장 실적이 안 좋았던 또 그러한 시즌이 되었거든요. 그럼 자연스럽게 상반기 채용 역시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이제 그러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정유업계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기름집이다라고 해가지고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이제 그런 곳이에요. 네. 제가 유일하게 채용 과정에서 가장 후회하는 게 뭐냐라고 한다면 제가 사실 SK 이노베이션의 최종 합격한 이력을 갖고 있는데 네. 거기를 안 갔다라는 거죠. 미친 거죠. 늘 후회하는 겁니다. 예. 근데 어쨌든 그만큼 이 정유업계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스펙자부터 시작을 해서 가장 선호되는 업종이기 때문에 네. 실제 경쟁률도 어마무시하고 합격자들의 스펙도 준비 정도도 굉장히 좀 많이 준비가 되어 있어서 이쪽으로 지원하고 싶다고 한다면 정말 집중해서 지원을 좀 준비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스펙이 굉장히 좋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냥 운이 좋았던 것뿐이죠. 그런 그 고스펙자들을 다 물리치고 그치. 당당히 합격을 했으나 안 가신 그렇지. 못 간 게 아니라 안 가신 그렇죠. 강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영광이죠. 영광입니다, 진짜. 네. 또 깨알처럼 자랑하고 네. 지냈습니다. 원래 그 자랑이 약간 신뢰도를 높여주는 효과가 그렇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딱 보면 그냥 보통 아저씨처럼 보이거든. 보통 아저씨는 아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런 걸 가끔씩 리마인드 시켜주기 위해서 저의 커리어를 잠깐 얘기 드렸어요. 네, 그럼 용희 학생이 지원한 현대 오일뱅크의 자소서 문항도 알아봐야겠죠? 일단 항목은 되게 무난한 것 같아요. 그렇죠? 해당 직무에 지원한 이유 그리고 그 직무에 적합하다고 판단한 근거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제가 만약에 시간이 없다 무조건 일반 항목만 보고 판단할 것 같아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 2번 본인의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또 여기서 또 가장이라는 말이 나왔단 말이야. 항상 우리가 매번 이야기하지만 이 가장이라는 말을 참 좋아해요. 왠지 이렇게 당신을 만난 거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이런 거를 통해서 뭘 보고자 하는 거냐면 우리 지원자의 가치관인 거죠. 뭐 예를 들어서 가장 잘한 선택이 뭐냐. 지난번에 로또 샀던 게 가장 잘한 선택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는 말 그대로 금전적인 측면에 대한 어떤 우리 지원자의 가치관이 더 중요하다는 걸 보는 거고 지난번에 친구에게 로또를 선물해 준 게 내가 가장 잘한 것이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나에 대한 어떠한 이제 금전적인 측면보다도 누군가에게 좀 더 배려하거나 그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이 있는 그런 걸 보여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안전빵으로 쓰고 싶으면 인재상 중에서 관련된 경험을 했다라는 걸 잡고 쓰시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3번 본인 성격의 단점과 그로 인해 불편을 겪었던 사례 앞으로 어떻게 극복할 건지 한마디로 줄이면 성격 단점 내놔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뒤에 얘기 따라 나오는 건 당연히 쓰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점을 포장하지 말고 과감하게 인정하시고 그걸 받아들이고 어떻게 보완하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보완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작성하시면 되고요. 성격의 단점이기 때문에 개선을 완벽하게 했다? 그런 건 성격의 단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고치고 있는 중이어야 되는데 주의할 것은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어두운 걸 무서워한다. 이거는 단점이 아니라 병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쓰라는 게 아니라 가치관적인 측면적인 걸 쓰라는 겁니다. 문항들이 어디서 본 것 같이 좀 이렇게 무난해 보이는데 뭔가 좀 까다로운 게 있어요. 이럴 때 좀 놓치면 안 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이런 거 볼 때는 추측하면서 글을 읽으면 안 돼. 이게 무슨 뜻이냐? 3번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본인 성격의 단점, 이게 단점이다 단점 내가 속도가 갖고 와야지. 벌써 이렇게 머릿속에 아마 여러분들 세팅이 되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있는 거 갖다 붙여도 되니까 일단 하나는 해결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다 보면 구체적으로 뒤에 그로 인해 불편을 겪었던 것도 얘기해야 되고 어떻게 극복할 건지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과거에 어떻게 극복했다. 이렇게 썼을 거야 아마도. 왜냐면 보통 성격의 단점 그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약간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세밀하게는 요구하는 부분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맞추지 않으면 누가 보더라도 이 지원자가 예전에 썼던 거 다른 데서 썼던 거 그냥 갖다 붙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성의 있게 작성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럼 오늘의 자소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희 학생이 쓴 자소서 두 분 다 읽어오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두 분의 20자 총평 먼저 들어볼게요. 사실 처음이다 보니까 부족한 점들이 좀 많이 눈에 띄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좀 빨간 줄 공격을 많이 받을 것 같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착한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처음이니까 그럴 수 있어. 기죽지 말고 힘내 화이팅. 네,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따뜻한 응원이 될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근데 네. 아무래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강쌤이 이따가 얼마나 피바다를 만들지 약간 걱정이 되는데 네, 강쌤은 20자 총평 어떻게? 너무 순수해. 그래서 망치고 싶어.
뭐 굉장히 공격적이신데 오늘. 막 핑크색 옷 입고 막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런 얘기 또 웃으면서 하니까 무섭지. 네, 그러니까요. 오늘 굉장히 좀 고쳐주고 싶은 부분이 많다는 소리로 들리는데. 근데 기본적인 글솜씨는 있어.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기본적인 글솜씨는 있는데 자기소개서라는 거에 좀 익숙하지 않은 약간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네. 많이 지도해 드릴게요. 네. 이 모든 평가들은 취준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하는 거니까 너무 이렇게 상심하지 마시고요. 저희 응원 한번 또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셋, 넷. 잘 됐으면 좋겠다. 너 취업하면 정말 좋겠다. 뺨! 네, 그럼 오늘의 자소서 다스베이더가 꼽은 문제의 항목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 오일뱅크 자소서 1번 항목이고요. 해당 직무에 지원한 이유와 본인이 그 직무에 적합하다고 판단할 근거를 서술하시오라는 1번 항목입니다. 네, 그럼 다스 법칙 첫 번째, 평가 의도를 파악하라. 평가 의도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이 질문은 무엇을 묻는 질문일까요? 뭐 이 부분은 이제 업무 이해 능력, 내가 지원한 직무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어떤 목표 달성해야 되는지 플러스 본인이 해당 직무를 준비하기 위해서 꾸준하게 쌓아왔던 열정을 강조해야 돼요. 열정이라는 건 뭐냐면 저 의사소통이 있어요, 뭐 분석력 있어요, 이런 공통적인 역량을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영업 직무에 필요한 어떤 지식적인 측면이나 뭐 예를 들어서 시장을 분석하는 방법론을 내가 공부했다라든지 내가 영업을 해야 되는 제품에 대해서 빠삭하게 공부를 했다라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영업과 유사한 역할 등을 수행해서 성과를 냈다라든지 누가 보더라도 영업을 준비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야지 본인이 어떤 타고난 성향이나 어떤 강점들을 얘기한 다음에 내가 원래 이런 거 잘하니까 나 이거 한번 해봤다. 이거는 진정성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철저하게 직무 열정에 대한 부분 보여줌으로써 우리 지원자가 이 직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준비를 해왔다는 거 강하게 어필하실 수 있어야 하는 그런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럼 한번 자세히 살펴봐야겠네요. 네, 이제 자세히 살펴봐야겠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고로 시작했어요. 자, 일단은 매를 버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최고가 되겠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수습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질 마세요. 최고가 된다는 거 이거 진짜 대단한 거거든요. 최고가 되겠느냐, 최초가 되겠느냐, 차별화가 되겠느냐 이 중에서 컨셉을 잡는 건 맞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최고가 되겠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 나오는 정말 피나는 노력이 있었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오히려 기대치는 너무 높여버렸는데 상대적으로 이게 더 떨어지니까 더 갈구고 싶은 거죠. 자, 어쨌든 기대치를 너무 높였는데 봅시다. 최고가 진짜 될 수 있는지. 뒤에서부터는 이제 말 그대로 적합한 이유들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아마 스크린으로는 이 중략에 대한 부분도 지금 나가고 있을 거예요. 근데 중략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자, 이런 느낌이야. 현대 오일뱅크의 영업의 역할과 목표를 좀 이해를 못했어.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어디에나 갖다 붙일 수 있는 일반적인 영업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부터가 일단 느낌이 이 친구가 우리 회사의 영업을 고민한 것 같지는 않다라는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들어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내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회사의 상품을 고객에게 판매하기 위한 업무이다라고 했는데 제가 만약에 면접관이었잖아요. 우리 지원자가 왔어. 뭘 물어보느냐? 상품과 제품과 서비스의 차이를 얘기해봐라. 그 다음에 판매라고 되어 있는데 판매와 영업의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을 줬을 거거든요. 아마 이 질문에 제대로 답변을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영업 직무에 대한 이해도를 더 쌓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말 그대로 우리 지원자가 이제 적합하다라는 걸 깨알처럼 지금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소통 능력, 대인관계, 성과 지향적인 마인드는 말 그대로 마인드인 거야. 이 직무에 말 그대로 필요한 태도적인 측면이나 강점일 수는 있겠지만은 이 직무를 준비한 열정이라고 보는 키워드가 아니에요. 제가 원하는 건 뭐다? 현대 오일뱅크의 이제 말 그대로 사업 구조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본인이 말 그대로 영업을 잘 해내기 위해서 제안서 작성에 대한 스킬, 혹은 과거의 어떠한 이런 영업과 관련된 경험을 통해서 영업에서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깨달았다 등등등 직접적으로 직무 역량과 관련된 부분을 강조했었어야 되는데 바로 그냥 공통 역량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버리니까 그 부분이 벌써부터 조금 아쉽다라는 거죠. 네. 근데 뒤에는 갈글 게 지금 끊임없이 나오는데 그거 극복하려고 노력을 했다. 그리고 올림픽 봉사활동 경청하면 소통한 결과 대체 어떻게 경청했냔 말이야.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거를 메모하는 것과 동시에 중요한 것들을 점검받는 경청을 한 거예요? 아니면 100만 가지 표정을 통해서 상대방의 이야기에 리액션을 하면서 경청을 한 거예요? 경청에 대한 노하우가 드러나야 되는데 그게 지금 드러나 있지 않아. 자, 두 번째,
같은 내용이야. 계속해서. 본인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을 원하는 대인관계를 유지한다고 하면서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나쁜 일이 있을 때 기뻐해주고 힘이 되어주는 것이 대인관계 유지하는 데 긍정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철저하게 그걸 강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매출이 상승하는 것을 보았을 때 성취감을 느꼈다. 당연히 성취감을 느끼지. 근데 중요한 건 본인이 이걸 노력을 해야 더 성취감을 느끼는 거야. 그냥 네. 우리 조직이 그냥 잘 나가니까 와 우리 조직 되게 잘 나간다. 너무 행복하다. 이건 그냥 행복한 거라니까. 무덤이고 하지 마. 죄송해요. 제가 너무 지금 핏대 올려가지고. 근데 그만큼 취준이 만만치가 않다는 거 제가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지금 무시무시한 단어들을 너무 많이 얘기했는데 이거 받쳐주지 못하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아, 이렇게 강쌤의 평가를 봤는데요. 백수 씨는 좀 작가적 관점에서 눈에 띄는 게 있었을까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은 손볼 거 되게 많은데요. 네. 그 중에서 한 가지 이야기를 좀 하자면 이 소통 능력을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대인 관계를 원활하게 유지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그냥 저는 이렇게 가지고 있거든요 라고 호소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좀 수치적으로 보여준다든가 아니면은 정확한 논리를 통해서 근거를 제시하든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제대로 쓰는 방법도 알아봐야겠죠? 다스 법칙 두 번째, 증명하라입니다. 어떻게 증명하면 될까요? 일단은 본인이 적합한 이유를 직무 역량적인 거 하나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이 세 가지 강점 중에서 하나를 잡은 다음에 두 가지를 믹스함으로써 본인이 해당 회사에 좀 더 특화된 역량들을 준비했고 잘할 수 있다는 점 그걸 강조해 주셔야 돼요. 그럼 광탈의 원흉을 합격의 한 줄로 만드는 방법도 알아봐야겠죠? 근데 제 생각에는 오늘도 소제목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또 한 번 다 갈아엎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백수 씨부터 말씀해 주세요. 이 광탈의 원흉을 합격을 시키기 위해서는 그냥 직무에 대해서 공부를 좀 더 하셔야 됩니다. 네, 직무와 그리고 이 업계와 이 회사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첫째, 둘째, 셋째 쓰고 소제목 쓰고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좋은 자소서들을 보기는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만 좀 더 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방법을 모르는 것 같지는 않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네, 강쌤은요? 일단 합격이 한 줄로 만든다고 하면 역시나 소제목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최고라는 말을 쓰지 말라는 건 아닌데 자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강민혁이가 예를 들어서 나는 자기소개서의 최고야라고 얘기하면 물론 그럴싸해. 최고니까. 네. 인정합니다. 네, 농담인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공공기관과 사기업 분야에 있는 자기소개서만큼 자신이 있어요.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자기소개서가 최고입니다라고 해버리면 당신이 대입 자소서를 잘 쓸 수 있느냐, 그다음에 공무원 자기소서를 잘 쓸 수 있느냐, 그다음에 다른 어떠한 대학원에 진학하는 자기소개 잘 쓸 수 있느냐, 저 자신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제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자기가 최고가 될 수 있는 영역을 세분화해서 그걸 잡아내는 게 더 현실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소제목 어떻게 바꿔야 되겠어요? 석유화학 제품, 원유 제품에 대한 B2B 제한 역량의 영업 직무만큼은 최고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타겟팅을 해버리면 그래도 그럴싸한 것이지. 어떻게 모든 영업의 최고가 되겠어요. 그런 목표를 좀 세분화해서 그걸 맞춰서 쓰시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 용희 학생이 굉장히 친절한 이런 뭐라 그럴까요? 첨삭을 받으셨는데 또 어떤 학생일지 저도 굉장히 궁금하네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취업 준비가 조금 늦어지게 된 사연도 조금 궁금해요. 네, 전화 연결 한번 해봐야겠죠? 네, 전화 연결 부탁드릴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다스베이더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최용희 학생 맞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뭐 하고 계셨어요? 지금 도서관 가고 있었어요. 아, 도서관 가고. 아, 저희 이렇게 오늘 용희 학생 자소서를 좀 첨삭을 했어요. 네. 네, 그 첨삭 내용은 이제 방송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는데 지금 잠시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짧게?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터뷰 한번 진행해 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강민혁이에요. 반갑습니다. 정용입니다. 아, 오케이. 좋습니다. 자기소개서나 지금 이런 걸 보니까
네. 원래 글 쓰는 걸 좀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그냥 좀 일기를 계속 쓰고 있고요. 음. 그냥 혼자서 끄적끄 생각이 많아서 어. 혼자서 이렇게 생각 정리한다고 적고 이렇게 하는 건 있는데 왜냐하면은 자기소개서를 쓰는 방법론은 아직 익숙하지 않지만 글의 문장이나 구성을 보니까 글을 좀 많이 작성한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하진 마. 왜냐하면 그것만 좋았으니까. 농담이고. 자, 지금 도서관 가고 있는데 궁금한 게 있으면 뭐 한두 개 정도 물어봐 보실래요? 제가 답변 드릴게요. 스펙을 많이 본다고 하잖아요. 그쵸, 많이 보죠. 근데 그게 영어 이외에 음, 제가 자격증 같은 거를 하려면 영업 직무에 대한 자격증을 어떤 걸 하는 게 괜찮은지 좀 어. 궁금했어요. 오케이. 나는 영업은 기본적으로 사람도 중요하지만 숫자가 중요해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숫자, 회계. 회계요? 그래서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전산회계가 됐든 그다음에 ERP 회계가 됐든 그 회계 관련해서 굉장히 고급 자격증은 아니지만 그래도 본인이 숫자 회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공부를 좀 했다. 그런 걸 보여주면 더 좋고요. 그다음에 물류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고 있다는 걸 강조하는 것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영업에 대한 직접적인 자격증은 어차피 없으니까 네. 그런 회계나 물류에 대한 자격증을 좀 취득하시는 걸 고려하시고 그다음에 영업과 관련된 인턴이라든지 영업과 관련된 경험 그거 쌓는 거를 최우선적으로 앞으로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케이. 자, 도서관 가가지고 공부하는 거 너무 좋은데 네. 진짜 공부는 밖에서 경험을 하는 공부도 중요해요. 그래서 도서관에 대한 공부에 대한 밸런스와 본인이 경험을 통해서 영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고민하시면서 준비를 해주신다면 앞으로 좀 더 체계적으로 준비가 잘 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저희 공식 질문이 있어요. 네. 나를 탈락시킨 현대 오일뱅크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인재를 놓치셨습니다. 맞아. 그러니까 좀만 있으면 진짜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데 그죠? 그렇습니다. 네, 안에서 지금- 잘할 수 있습니다. 네네. 지금 그 패기로 취준 확실하게 뽀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취업 준비 열심히 하시고 저희가 또 화이팅 하겠습니다. 좋은 소식 알려주세요. 화이팅! 감사합니다. 화이팅! 지금까지 문제의 의도를 파악하고 증명하는 방법까지 알아봤는데요. 다스 법칙 세 번째, 각인시켜라입니다. 어떻게 하면 각인할 수 있을까요? 일단 전반적으로 각인은 상대적으로 되게 잘 돼 있어요. 우리 지원자는. 네. 왜냐하면 수사 등을 활용해가지고 명확하게 본인이 강조하고자 하는 키워드가 지금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측면에서도 불구하고 역시나 이 자기소개서는 지금 질문이 두 개란 말이에요. 지원 기준과 적합한 이유. 그럼 소제목은 당연히 두 개가 나와야 된다. 그 부분 강조하고 싶고요. 그래도 어쨌든 우리 지원자 이렇게 수사를 이용하니까 가독성이 좀 더 있다라는 측면, 그다음에 문장의 깔끔함, 뭐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욕심이 생기고 많은 역량을 강조하려다 보면은 글자 수가 계속 모자라게 될 거예요. 그럴 때 항상 얘기하지만 뭐 조사를 줄인다든지 한자 표현을 쓴다든지 최대한 앞뒤 문장의 중복 의미들을 좀 줄여내는 약간 그런 부분들. 예를 들어서 영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영업 업무 수행을 위해 이렇게 써버려도 지금 몇 글자가 좀 날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정교한 간결하게 계속 이어가는 그러한 부분들을 좀 보여주시는 게 나중에 좀 더 역량을 더 어필할 수 있는 여유를 확보할 수 있게 되겠죠. 네, 이렇게 다스 3법칙을 모두 알아봤는데요. 정유업계 올 상반기 공채는 어떤 특징이 있었고 다음 공채는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정말 너무나 우울한 실적에 의해서 기업도 활발하게 채용을 진행을 못했다라는 점.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대규모로 필기 전형을 진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하게 서류 전형을 진행해서 많은 인력을 탈락시켰다라는 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정유업계도 여지없이 이제 좀 왔던 것 같고요. 그다음 정유업계는 어떻게 보면 원유 하락이라는 그리고 원유 상승이라는 그 대외 환경이 굉장히 노출이 많이 돼요. 근데 네. 이러한 원유 하락과 원유 상승이라는 부분은 경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굉장히 정치적인 헤게모니에 의해서 결정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미국과 그다음에 뭐 러시아의 패권 때문에 뭐 원유에 대한 부분들과 관련된 어떤 경쟁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제 정유업계에 실적 영향을 주거든요. 그럼 우리 지원자는 그런 대외 환경 변수에 대한 이해도가 있다라는 측면도 직무 외적인 측면에서 준비를 같이 해주시면서 그런 산업의 특징들을 좀 더 이해하시고 지원할 때 그런 부분도 같이 어필해 주신다면 좀 더 다음 공채에서도 그런 부분도 좋게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의 다스베이더는 현대 오일뱅크에 지원했다가 아쉽게 탈락한 최용희 학생의 자소서를 확인해봤고요. 마지막으로 꼭 유념해야 될 부분들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할게요. 저는 사실 준비한 말이 있었는데 아까 전에 전화 통화하면서 용희 학생이 평소에 글쓰기를 좀 했다. 그게 얼마나 다행스러웠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천천히 시작했기 때문에 나아갈 길이 많은데 그나마 글쓰기 능력이라도 갖춰져 있으니 정말 다행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막 취준을 시작하시는 분이나 아니면은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이제 취준 전선에 뛰어들지는 않았다 이런 분들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평소에 글쓰기 많이 해서 자신의 글쓰기 능력 다듬는 겁니다. 네, 그것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범용적인 자기소개서 굉장히 편해요. 왜냐면 갖다 붙이면 되니까. 그리고 그동안 범용적인 자소서를 만들면서 굉장히 탈고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나름 또 그럴싸하게 보이거든요. 근데 좀 뭐랄까 어떤 회사에든지 어떤 직무에 갖다 붙일 수 있다는 것은 다 정답이 아니란 뜻이에요. 정답은 항상 편하지가 않아. 인생도 그래. 편하면 그게 정답이 아니더라고 항상. 갑자기 뭐 이런 심오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한테도 자기소개서 쓸 때 항상 불편해져야 돼 본인이. 그래야 결과는 좋아진다라는 거. 그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다스베이더의 공식 평가 의도를 파악하라, 증명하라, 각인시켜라 이 세 가지 잊지 마시고요. 이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소서 나만 사랑하지 말자. 기업이 사랑하는 자소서. 다스베이더가 알려주마. 셋, 넷. 잘 됐으면 좋겠다. 너 취업하면 정말 좋겠다. 빠!